네, 형사소송법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공판 절차라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 그리고 공판 준비 절차, 공판정의 구성과 소송 지휘권, 법정 경찰권 이런 것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계속해서 공판 절차의 특칙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공판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공판기일의 절차는 법관의 입정, 법관이 재판정에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와서 사건 번호와 사건 번호를 호명함으로써 사건이 공판 절차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공판 절차는 모두 절차로부터 시작해서 판결 선고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모두 절차, 앞머리에 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두 절차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가 진술 거부권의 고지와 인정 신문입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283조의 2 제1항은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형사소송규칙 제127조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 시기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재판장은 법 284조에 따른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284조는 바로 밑에 강의한 2287에서 보는 것처럼 인정신문에 관한 조항인데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신문에 앞서서 진술 거부권 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후에는 이제 인정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인정신문에 관해서는 284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의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러한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이러한 인정신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와 거부할 수 없다는 견해 대립이 있는데요. 진술 거부권을 인정신문 전에 고지해 주어야 한다는 시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다는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이렇게 진술 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이 끝나면 이제 검사의 모두 진술 절차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모두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에 대해서는 285조의 규정이 있어서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 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저희가 공소제기의 방식에서 공소장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를 낭독하여야 됩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부 다 낭독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소가 제기된 요지가 무엇인지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소장이 매우 길다든지 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공소장위에서 낭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검사의 모두 진술은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고요. 비록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검사의 모두 진술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검사의 모두 진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와 같은 검사의 모두 진술 절차가 끝나게 되면 이제 피고인의 모두 진술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286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검사가 원칙적으로 공소장 낭독에 의해서 모두 진술하게 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진술하여야 하는데 물론 다만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모두 진술을 하는 기회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관할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는데 토지관할에 위반이 있다 이런 신청을 하는 것이 320조 2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69조 제2항에 따르면은 제1회 공판기일은 5일 전에 그렇죠?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에 공소장 부본이 송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간 등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경우는 바로 2단계 피고인의 모두 진술 단계까지 하여야 되는 것이지 그 시간을 넘어서면 더 이상 하자를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관할을 공부할 때 저희가 시한부 소송 조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시한부 소송 조건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이와 같이 피고인의 모두 진술 단계까지 하여야 하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피고인의 모두 진술 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게 되면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해서 자백하는 공소사실에 한해서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286조의 2의 그런 규정이 있죠. 간이 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모두 진술 단계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실무상 거의 대부분 사건이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간이 공판 절차에 회부가 되면 전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이 완화된다든지 또는 증거조사 방법이 상당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되는 식으로 간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간이 공판 절차의 특칙이라는 항목에서 간이 공판 절차에 대해서는 강의안 2433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강의를 녹화하는 과정에서 저희 아파트에 다른 곳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드릴 소리가 좀 들렸을 수 있는데요. 소리가 더 커지지 않는 한 계속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든지 하면 다시 녹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이 정도의 소음이라면 그냥 제가 녹화를 계속 할 테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피고인의 모두 진술 단계 이후에는 이제 쟁점 정리와 입증 계획 등을 진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287조에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이라는 제목으로 조문이 있는데요. 1항에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죠. 쟁점 정리. 그리고 2항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모두 절차가 끝난 다음에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거조사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검사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어떤 주장을 하는지 또 입증할 계획, 증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진술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해서
법원의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쟁점 정리와 입증 계획 등의 진술까지 끝나면 모두 절차가 종료가 되고 그 다음 증거조사 절차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증거조사 절차는 참고 표시에 써놓은 것처럼 원칙적으로 증거의 신청이 있는 다음에 그에 대해서 증거 채택 또는 기각 결정, 각하 결정 등의 결정이 있고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당사자에게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증거조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증거조사는 물론 형사공판 절차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그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양형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소송 행위가 되겠습니다. 증거조사에서는 그래서 증거조사의 의의와 순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증거조사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증인신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 휴식을 취하세요. 네, 증거조사의 의의와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증거조사란 수서법원이 피고 사건의 사실 인정과 양형에 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서증, 인증 등 증거 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소송 행위를 말합니다. 네, 증거조사도 결국 소송 행위가 되지요. 소송 행위입니다. 그래서 290조는 증거조사라는 제목으로 증거조사는 287조에 따른 절차, 287조는 바로 위에서 본 것처럼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을 말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증거조사의 순서에 대해서는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에게 원칙적인 증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이렇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 당사자 중에서도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검사 신청의 증거를 먼저 조사하고 그리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항은 법원은 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직권증거 조사는 당사자의 신청 후에 하도록 원칙적으로 하면서도 3항에서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서 제1항 및 제2항의 증거조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조사 순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그 다음 직권증거조사 이렇게 가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와 같은 증거조사의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조사의 신청에 대해서는 294조 1항의 규정이 있는데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증거 서류나 증거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것이 증거 신청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 신청에 대해서 이 항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증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의로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돼 버리면 증거조사를 하지 못하고 증거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로부터 증거조사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이제 증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295조는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294조 및 294조 2의 2 피해자 등의 진술권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런 증거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하될 수도 있겠죠. 바로 위에서 본 것처럼 고의로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되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은 채택 또는 기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 결정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론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증거 결정에 관해서 판례를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선고된 95도 826 판결, 95도 826 판결에 보면요. 당사자가 두 가지 주장을 한 건데요. 첫 번째, 2303에서는 변호인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당사자가 했는데요. 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증거 신청을 채택할지 말지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호인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재량이라는 사항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판결이 되겠고요. 또 다음 판시 사항들은 이제 판결 선고와 관련된 것인데, 판결서를 작성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데 판결 선고할 당시에 판결서가 미처 작성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당사자가 한 것인데요. 그에 관해서 저희가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공판조서의 증명력이라는 부분을 이미 공판조서를 공부하면서 공부한 바가 있죠. 그에 따르면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은요. 그래서 2305에 보면 공판조서의 기재가 이미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라고 기재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반증으로 그것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증거결정이라는 것은 일단 2303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원의 재량이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 결정을 하는 절차에서 당사자가 이제 의견을 진술하게 되는데요.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규칙 134조 2항에 보면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예를 들어서 검사가 어떤 서류, 수사 서류나 압수물 같은 걸 증거로 제출한다든지, 반대로 변호인이 서류나 합의서라든지 물건, 이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증거를 채택할지 말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출한 자로 하여금,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라면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라고 한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그걸 제시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증거 능력의 유무에 관한 이런 이유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든지, 보통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의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증거 능력 부여 요건에 관한 진술을 합니다만은 그런 의견을 진술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다만 조항이라는 것은 아까 봤던 것처럼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서 간이 공판 절차에 회부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다 부여하는데 증거 능력을 생기는 것으로, 증거를 동의해서 증거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간이 공판 절차가 아니라면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서류나 물건을 제시해야 하고 그 상대방이 의견을,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검사가 제출하는 수사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수사 서류들, 우리가 임의 수사나 여러 수사 파트에서 본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이런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사 서류가 될 텐데요. 검사가 그와 같은 수사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면 위에서 본 규칙에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수사 서류에 대해서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야 되는데, 어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느냐 하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얘기해야 되고, 또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얘기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도 진술을 해야 되고, 임의성이 있는지 여부도 진술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괄호 속에 써놓은 조문들에서 그러한 증거 능력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증거를 동의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318조에 의해서 전문 증거에 대한 증거 동의 의견인데요. 그래서 2307에서 보는 것처럼 2307의 내용은 이제 나중에 증거법을 다 공부를 해야 쉽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요. 증거법에서 특히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 예외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어쨌거나 그와 같은 증거 능력, 증거 의견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상 수사 서류에 대한 의견 진술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느냐 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적법성, 또 자기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그걸 실질 성립이라고 합니다. 실질적 진정 성립, 줄여서 실질 성립. 그리고 진술 증거인 경우에는 그것이 고문이나 폭행, 가혹행위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았다는 임의성 인정 여부 같은 것을 진술하도록 하게 돼 있고요. 진술하고 있고요. 추가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즉 사법경찰관 단계, 사법경찰관이 작성하거나 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내용 인정 여부까지 진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2309의 내용 중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의견 진술하는 경우를 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증거 의견을 표명할 때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가 돼서 형사 공판기일에 가면 이러한 증거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적법성, 실질 성립 인정, 임의성을 인정하는지 해서 세 가지를 다 인정하면 증거 목록에 나중에 이렇게 하나가 표시가 됩니다. 세 가지를 다 부인하게 되면 네 번째 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법성, 실질 성립, 임의성을 다 부인하면 X가 되고요. 그 중에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서 증거 목록을 보는 방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볼 때 기록형 시험에 대한 강의에서 제가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여기 위에서 보신 것처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결국 경찰을 말하는데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동그라미 X가 4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록형 시험에서 증거 목록 보는 법에서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2310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외의 경우, 그 외라는 것은 2309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 이외의 서류에 대해서는 동의 또는 부동의로 진술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전문 법칙을 배우면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증거 능력 부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그것과 관련되는 건데요. 한편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결국 사법경찰관이 될 텐데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또는 그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의 경우라는 것은 312조 5항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자세한 것은 역시 증거법으로 미룰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경우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내용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피고인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 이외의 서류 등에 대해서는 동의 또는 부동의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에 따라서 내용 인정 여부를 역시 의견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증거로 부동의하면 결국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이제 2009년에 선고된 2009도 2865, 2865 판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강의안 3362 이하의 증거법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로 소개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데요. 실무상 동의 또는 부동의로 인부함이 보통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렵죠? 많이 어려울 겁니다. 2310 부분 특히. 그런데 증거법을 다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나중에 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또 형사 실무에 나가서 형사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증거법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규칙 제134조 제4항은요. 규칙 134조 제3항은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할 경우, 즉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할 경우 과연 그 조서 중에서 진술한 것과 같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특정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진정 성립의 개념도 이제 증거법에서 다시 배우게 되는데 역시 그 부인할 때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특정해야 되는 그런 조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에 의한 증거조사 방법, 증거조사 이외에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2312에 보시면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295조 후단에서 뒷부분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공판 절차, 구체적인 공판 절차에 대해 들어가서 모두 절차, 진술 거부권의 고지와 인정 신문, 그리고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 그에 따른 그 이후에 재판장의 쟁점 정리와 입증 계획 진술 등,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입증 계획 진술 등이 있었고, 이제 증거조사로 들어가서 증거조사의 의의와 순서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와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강의 안에 증거조사의 실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저런 조금 소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